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뭐든지 움켜쥐겠다는 거지요. 주먹을 쥐어서요. 또 다른 걸 움켜쥐울 수가 없어요. 손을 사실은 펴야지 움켜쥘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 손을 핀다고 합니다. 네, 그때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움켜쥐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리 깨달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네. 돌아왔을 때 이거 끝내지 못해서요. 네. 가족들에게 막 소송도 걸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끝까지 네. 부질없이 사시는 분들 많은데 네. 박종진의 캐도남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뭐 경선 룰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경선 룰 변경은 떠났죠. 물 건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모든 선거에는 이변이 있다. 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 봐야 할 텐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이 비박계 3인방. 네. 김문수 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 이재호 전 장관. 네. 이 비박계 3인방들이 경선 룰 개정, 경선 룰을 고치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 경선 불참을 사실상 선언한 지금 상황이고.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선언 안 했고. 그랬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불참 흘러가고 선언하는 있죠. 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지금의 그 간접적인 워딩을 들어봤을 네. 때요. 네. 심지어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 이러한 그런 분도 있습니까?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네. 아주 용렬한 태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짚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과연 비박계 주자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최소한 차라도 한 잔 좀 마시는, 네. 그좀 들어보려고 하는. 박근혜 의원 쪽에서요. 네. 그러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정치 아니겠어요? 네. 또 비박계 의원들도 지금 비박계 주자를 보면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마치 독불장군처럼 그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어디로 가자. 그게 안 되면 뭐 하겠다라는. 차에서 내리겠다. 뭐 이런 일종의 그 무슨 자해공갈단 같은 말이죠. 지금 보수우파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이 비박계 주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의원의 네. 원칙론에도 이게 벽창호다 이렇게 해서 짜증내는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원칙을 중시하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가면서 좀 끌고 가는.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박근혜 의원이 직접. 그렇죠. 그게 또 왜 화면에 만나지도- 잡아서 네.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네, 뉴스에 나오고 그 자체가 정치인 거죠. 네. 그래서 신문에 일면 탑에도 나오고 네. 사자 토크가 이뤄진 걸 네. 네. 오로지 마이웨이. 이게 지금 가능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경선 일자를 8월 19일로 정하고 네. 다음 달 9일까지 경선 참여 여부를 밝혀라. 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직업이 아닌 겁니다. 서로가 싸우면서도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네? 예술성이 있죠. 정치가. 소수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국민들 앞에서의 일종의 도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독불장군들만 모여가지고 올로와 나싱으로 간다는 것은 명색이 집권당의 정치력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통탈할 일이죠. 비박계든 친박계든 다 똑같다 이런 얘기시죠? 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조금 다릅니까? 경선 룰을 문제 삼아서 경선
판을 깨겠다. 네. 경선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자세는 이건 민주주의적 자세가 아닌 겁니다. 네.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하여튼 전체- 이번 일로 박근혜 의원 쪽도 타격이 있어요. 왜냐면 지지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 거죠. 뭐 안철수 원장이나 네. 뭐 또 문재인 그 의원이나 이쪽이 또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른바 벽창호라는 소통불능의 이미지가 지금 더덕더덕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벽창호로 합니까? 이게- 벽에 이게 창호가 잘 안 뚫어집니까? 하여튼 그건 뭐 사전을 찾아보시고 네,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 네. 보통 벽창호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네. 용어입니다만. 네. 이른바 박근혜 피로 증세가 국민들을 느끼는 거예요. 박근혜 피로 증세를. 네. 자, 그렇다면은 비박계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일리 있는 전술인데 둘 다 싫다는 거죠. 지금 양쪽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지금 경선룰 전국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깊은 암문을 좀 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대단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대단한 지금 위기입니까? 네. 새누리당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지도가 원래 차이가 컸었는데요. 네. 안철수 원장이 리얼미터 거기서는 뭐 이기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재호 의원 측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더 이상 당 지도부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겠다. 당 지도부가 한마디 통보도 없이 개 끌려가듯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도 더 거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이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고. 근데 이런 가운데 제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경남도지사를 지낸 지금 김태호 의원이 경선 룰과 상관없이 무조건 경선에 참여하겠다. 지금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아주 바람직한 자세 아니냐. 임태희 의원이야 지금 임태희 후보죠. 후보죠. 네, 임태희 후보야 경선 룰을 바꾸자라는 주장을 했던 걸로는 알고 했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주장을 하다가 그것이 끝내 관철 안 되면 다시 민주주의의 룰에 수긍하는 거. 네.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참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지. 네.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예컨대 불참하겠다, 탈당하겠다 이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경선 룰을 바꾸자라고 주장했지만 네.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경선은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임태희 주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태희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의 성격을 보면은 네. 정치가 보입니다. 네. 이 임태희라는 사람은 절대 안면몰수하고 상식과 원칙 외면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든가 생떼를 쓰다든가 이런 성격은 아닌 정치인이에요. 네. 그거 잘 제가- 알고 제가 임태희 분석해보면. 씨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뭐 제가 네.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예. 네. 아니 너무 자세히 알아가지고 아니 그렇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할 때도 네. 이 보수파 지지층에서 임태희에 대해서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네.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신중하느냐. 그러나 이 상식을 지키겠다는 그런 정신, 자기가 경선룰에 문제가 있다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지켜나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한다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네. 소신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뽑은 또 훌륭한 국회의원으로도 남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 이 경력 관리도 탄탄하게 온 사람입니다.
지금 뭐 대권 하는데 이 임태희란 이분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했고 국회의원 3선에 그렇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고 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전반도 지켜본 사람이에요. 또 잘생기셨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또 김태호 경남도지사 얘기해 볼까요? 이분은 또 어떤 분? 그렇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그야말로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그 필적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김태호 의원의 아버지가 수상사였습니다. 수상사. 네. 소 이렇게 사고 팔고. 그렇죠. 네. 경남 거창에서.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농대를 이제 들어갔는데 소장사가 가난합니까, 근데? 뭐 가난했답니다. 아, 가난. 네. 네. 뭐 소 끌고 다니고 이제 우시장하고 이제 그랬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말씀드린데 자꾸 네. 소장사 예예.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네. 당시 경남 거창 출신의 국회의원이면서 정무장관을 했던 김동영 장관의 서울 해화동 그 자택에서 아, 우동형이라고 불렀던. 그렇죠. YS 오른팔. YS의 네, 김동영 씨. 좌동영 우형이었죠. 아, 우영우입니까? 우영우. 아, 좌요. 네. 좌동영은 좌동영. 김동영이고 네. 우영우는 최영우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우가 더 높은 겁니까? 좌가 더 높은 겁니까? 그건 뭐 두 분이 다 비슷비슷했죠. 네. 예, 서로 이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좌동영이라는 김동영 장관의 그 집에서 입주과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동영 장관이라는 양반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말 치사한 것 같고 트집 잡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분 밑에서 어렸을 때에 태호야 불리면서 정치를 배운 거. 그러다가 거창에 가서 거창 군의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창 군수를 2번 해서 경선에 의해서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된 거예요. 이분은 자기 정치를 젊은 나이인데 올해 50살인데 1962년생인데 자기 손으로 정치를 읽어본 그러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거에서. 이분은 이 김태호를 저는 상당히 주목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참 과욕을 부리지 않아가지고 국무총리를 MB가 기용하려고 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본인의 의사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뭐 본인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억셉트를 그렇죠. 했겠죠. 그렇다고 자기가 막 받아들였겠죠.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총리라는 자리는. 네. 네. 그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만 하지 않았으면 이른바 보수파의 큰 그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만약 거기에서 총리까지 했다면 안 완벽하게. 했다면 안 했다면 오히려 아예 총리를 안 했다면 오히려 안 했다면 거론이 되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그야말로 큰 제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다 거기서 약간 이제 삐끗했다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지금 재선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비박계 주자들에 못지않은 이 나름대로 탄탄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김태호 의원인 거예요. 네. 자, 박근혜 이들이 의원과, 예. 그렇죠. 세 명이 만약 경선에서 붙는다면 네. 흥행이 될까요? 저는 흥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 좀 들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 박근혜 의원도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네. 아직 젊지요. 뭐 젊은 건 사실인데 네, 젊죠. 간단한 나이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비박계 주자들의 연세는 지금 다 60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쪽은 지금 임태희는 56, 저 김태호는 50. 오히려 이 박근혜, 임태희, 김태호, 박근혜, 김태호, 임태희 이런 조합이 훨씬 젊은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예컨대 여권의 다자
이 지지도 순서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지만 막상 선거에 붙으면은 이 어떤 이변이 나올 것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경선이 저는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김태호 의원하고 네. 우리 또 임 비서실장하고 임태 네. 비서실장하고 만약에 두 분이서 단일화를 해버리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것도 기발한 발상이죠. 그것도 기발한 발상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뭐 가위바위보 한다는 건 좀 너무 좀 무책임한 거고. 네. 무책임한 거고. 네. 왜 울렸는지 그 모르겠어요. 왜 울렸죠? 가위바위보. 네, 네. 네. 하여튼 뭐 계속 합시다. 네. 이게 선거라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게 네. 예컨대 박근혜 의원과 나머지 두 후보 간의 이 경선이 이뤄졌을 때 네. 과연 지금 이제 3대 2대 2대 3 아닙니까? 지금 50대 50인데 이게 지금 일종의 박근혜와 이쪽 임태희, 김태호 소위 2대 1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상수 시장인가 그분도 여기 그렇죠. 잘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전 인천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그분도 그분이 여기 그렇죠. 네. 그분도 들어오겠다고 들어오겠다는 했죠. 거죠. 경선에. 네. 아, 그분을 빼놓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 네. 제가 그래도, 뭐 네, 알려드릴 필요는 넣으려고 있죠. 했습니다. 네, 네, 예, 예.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안상수 전 의원이 아니라 과천 의왕의 전 대표가 아니라 네. 지금 인천시장 하시던 안상수 네. 후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분은 가장 먼저 경선 후보에 등록을 했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세 분이 이제 단일화하게 되면은 조금 더 흥행은 있을 수 있다. 흥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박근혜, 김태호, 임태희 또는 박근혜, 임태희, 김태호 이게 만약에 5대 3대 2 또 아까 말씀하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이게 5대 3대 2 뭐 또 5대 2대 1 네. 이런 식의 배분이 된다면 상당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아. 자신들의 정치적 몸집, 정치적 웨이트를 급부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넝쿨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넝쿨채. 네. 오히려 비박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고전함으로써 지금 이 나머지 지금 임태희, 김태호 또 안상수 이런 사람들한테는 찬스다. 굉장한 찬스가 지금 넝쿨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네. 박근혜 지금 어차피 이제 의원이 아까 뭐 흥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박근혜 의원이 이 상황에서는 거의 99.99% 대선 후보로 될 게 거의 확실시 전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 정치적 감각이나 여러 가지 그 네. 내용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도. 글쎄 뭐 무슨 말씀을 유도하시려고 예, 예. 모르겠습니다. 네. 박근혜 그러면 네. 캠프 네. 이 대선 후보 캠프가 결국은 진짜 대선을 앞두고요 선거 캠프가 될 수 그대로 갈 거로 보이는데 네, 네. 이 캠프에 지금 여러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사덕 씨, 최경환, 유정보, 홍문종 뭐 이렇게 네. 7밖에 핵심 의원들이 자, 이 캠프가 어떻게 좀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볼 때 지금 이제 친박계 일색으로 언론에 거명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친박계 일색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경선 캠프를 꾸미는데 현실적으로 박근혜 의원의 측근들을 이렇게 포진시키지 않고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정치 현실일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에는 박근혜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인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수 우파의 빅텐트라고 느낄 정도로 박근혜 대표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그건 포용력입니다.
네. 그 틀릴 리가 포용력. 없는 거. 자, 포용력이 없는 분이 일부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폭력이 네. 없습니까? 지금 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대폭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에 경선 캠프를 폭 꾸릴 넓게. 때 넓게. 폭 보수 넓게. 우파 진영을 다 이렇게 좀 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네. 또 네. 우리 윤창중 대표가 이렇게 폭력이 없다 얘기하시면 네. 아 내가 폭력이 좀 없구나. 네. 이제부터 폭력을 넓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내일부터 폭력이 넓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네. 한 가지 또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비박계 주자 중에서 박근혜 의원과 가장 비교 우위 그런 대척점에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네. 권력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는 각오로 김문수 지사를 끌어들이라. 끌어들여라. 파격적으로 끌어들여라. 파격적으로. 이걸 계기로 박근혜의 정치력을 과시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네. 얘기를 박근혜 의원하고 직접 전화하셔서 해 주십니까? 이런 얘기? 전화까지 뭐 제가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까?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지 뭐 네. 제가 뭐 친박계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에서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여대생. 네, 그러다가 한국의 외항 선원, 네, 한국의 선원을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나라가 좋아서 귀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순탄치 않게 변합니다. 두 자녀를 낳은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어떻게 떠났냐고요?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슬픔을 이겨낸 그녀는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티즌들이 댓글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해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네, 한양이십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 59초 후에 직접 모시겠습니다.